안녕하세요. 느린부부의 아내입니다. 이번 영상은 러시아 여행을 하실 분들을 위해 저희 러시아 여행 총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면 이 정도로 비용이 드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먼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먼저 저희는 러시아를 작년 5월부터 6월까지 31일간 여행을 했고요. 한 달간 총 여행 비용은 항공료를 제외하고 둘이서 260만원, 1인당 13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러시아 여행지별 여행 이야기와 맛집, 소소한 팁들과 함께 세세한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하바로브스크는 많이 유명한 도시는 아니지만 러시아의 극동쪽에 위치한 관광도시인데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아무르강이 있어서 느낌도 좋고 강가를 한적하게 걷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하바로브스크에서는 저희는 3박을 했고 숙소는 부킹닷컴을 통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숙소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온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숙박비는 3박에 3,900루블, 식비로는 5,000불 가까이 나갔는데요. 주로 마트에서 장을 봐서 먹거나 블로그에 나와있는 맛집을 2군데 정도 방문해봤습니다. 시내 교통비는 146루블, 그 중에서 공항에서 시내까지 나오는 버스비가 96루블이었으니까 시내에는 교통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따로 유심을 구입하고 생활용품을 구입하는데 570루블 정도 썼고요. 그래서 총 하바로브스크에서 쓴 금액은 2,600루블, 1인당 88,000원 정도 썼고요. 1일 평균 3만원 정도 썼습니다. 블로그에서 유명한 파리파전이는 특이하게 옷을 입고 분장을 한 친절한 직원들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저희는 소고기 볶음, 치즈튀김, 맥주를 시켜서 먹었는데요. 맛도 괜찮았고 특히 흑맥주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280루블을 소비를 했으니까 저렴한 레스토랑은 아니겠죠? 다음은 브드로바라는 피자집을 갔었는데요. 피자랑 맥주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인테리어도 되게 예뻤고요. 그리고 하바롭스크에서 처음으로 러시아 음료 크바크를 마셔봤는데요. 무슨 맛이 참 이 보리차도 아니고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메칼보다 좀 탄산이 적은 느낌? 이르츠쿠츠는 시베리아의 진주라고 불리는 바이칼 호수를 가기 위해서 많이 머무는 도시인데요. 저희는 이르츠쿠츠에서 내려서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두고 큰 짐은 호스텔에 맡겨두고 아름섬을 며칠 갔다 오고 리스트비앙카를 1박 2일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바이칼 호수를 끼고 있는 두 도시는 정말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바로브스크에서 이르츠쿠츠까지 열차비는 1호차 2등석 2인 기준 16,000루블. 처음이라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무슨 보험료를 지불했는데 400루블을 지불했습니다. 열차에서 식비는 3일 동안 500루블 정도 썼고요. 저희는 대부분 마트에서 장을 잔뜩 봐서 갔기 때문에 정거장의 매점에서는 차가운 물이나 맥주, 아이스크림 정도만 사 먹었습니다. 이르츠쿠츠에서는 아론섬이랑 리스트비앙카를 왔다 갔다 하면서 6박을 머물렀는데요. 저희가 머무른 호스텔은 에이플로어라는 호스텔이었습니다. 부킹닷컴으로 예약했는데 1박에 6,900루블 정도 했고요. 저희가 갔을 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 보였고 시설도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특히 좋았던 점은 근처에 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다른 근교로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일주일 이상 여행했을 때 거주증이라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이 숙소에서 거주증을 대신 해주셨는데요. 1인당 250루블을 받았었고 저희가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할 때 짐을 맡기는데 하루에 100루블씩을 받았습니다. 이 숙소 지하에 러시아식 사우나 반야가 있었는데요. 가격도 한 2시간에 500루블인가? 프라이빗 반야라서 저렴하게 반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식비는 총 730루블 썼는데 시내 교통비로는 200루블 썼고요. 약국에서 프로폴리스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173루블. 세계여행 다니면서 저희가 프로폴리스가 떨어지면 여기저기서 사보는데 저희가 1년 넘게 다니면서 러시아 프로폴리스가 가장 좋고 저렴하고 오래 썼던 것 같습니다. 130거리에서 우연히 들른 일본 식당은 깔끔하고 너무 맛있었는데 양이 좀 부족했고요. 비어하우스는 맥주와 튀김을 시켰는데 둘 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그씨를 시켜봤습니다. 50루블. 약간 맹맹한 육개장 맛? 그리고 얘는 뭐지? 치즈인가?
맛도 아니고 요거트 맛도 아니고 근데 맛있어. 뻗자. 짜? 육즙이 뜨거우니 조심해. 그냥 껍질이 좀 딱딱하고 약간 고기 맛이 비릿한데 근데 간장 찍어 먹고 싶어. 간장? 간장에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다음은 이르츠쿠츠에서 갔던 아론섬인데요. 이르츠쿠츠에서 인터넷으로 예매해서 공영 버스를 타고 다녀왔는데 1인당 편도로 1000루블, 인터넷 예약 비용 수수료가 한 35루블 정도 들었습니다. 숙소는 2박에 3200루블이었고요. 아론섬 컨디션을 고려를 하면 나쁘진 않은 숙소였고 아론섬이 워낙에 관광지라 컨디션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식당에 문 연대가 잘 없기도 하고 가게들이 띄엄띄엄 있어서 식사를 저 숙소에 있는 식당에서 했는데요. 정말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아론섬에서는 투어로 보통 구경을 하는데요. 남부 투어와 북부 투어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는 북부 투어만 했고요. 우아직을 타고 점심 포함 1인당 비용은 1000루블이었습니다. 예약은 주인분께 말씀드리니까 바로 예약해 주셨고 다음날 아침에 기사분이 데리러 와주셨어요. 아론섬은 2박 3일간 2인 1만 루블 넘게 썼고요. 1인당 1일 평균 5만원을 썼습니다. 아론섬에서 다시 이르츠쿠츠를 가서 좀 쉬다가 리스트비앙카로 여행 속 작은 여행을 또 떠났는데요. 1박 2일로 다녀왔고 숙박비로는 1300루블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용했던 숙소들은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참고해주세요. 리스트비앙카에서 포트바이카를 배로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교통비가 총 790루블이 들었습니다. 숙소에서 밥을 해먹을 수가 없어서 모두 다 외식을 했는데요. 1500루블 정도 식비로 지불했습니다. 리스트비앙카에서 호숫가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는데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리스트비앙카에서 체르스키 전망대를 다녀왔는데요.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리프트가 있었어요. 전망대에 올라가서 정말 아름다운 바이칼 호수랑 리스트비앙카의 전경을 바라보니까 그 리프트 비용 300루블이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 위에서 먹었던 커피도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비앙카에서 총 쓴 금액은 5200루블, 1인당 48,000원이었습니다. 아론섬과 리스트비앙카, 포트바이칼까지 다녀온 영상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르츠쿠츠에서 다음 목적지인 예카텐부르크는 총 52시간이 걸렸고요. 기차 비용은 2등석 2인 16,000루블이었고요. 열차 내 식비로는 3,000루블 정도 썼는데요. 열차 식당 칸에서 무려 1,000루블을 탕진하는 바람에 식비가 좀 많이 들었죠. 시베리아 열차 식당칸 탕진 이야기는 여기 영상에 달아놓을게요. 저희가 묵었던 숙소는 시설이 좋지도 않고 추천드리긴 그렇지만 총 4박을 머물렀고요. 숙박비는 둘이서 4박에 4,800루블이 들었습니다. 시내 교통비로는 둘이서 280루블이 들었고요. 호스텔에서 식사를 해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외식을 대부분 했는데 식비로는 6,200루블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스텝 친구가 싸고 맛있는 식당을 추천해 주었는데요. 뷔페 같은 형식이었는데 굉장히 저렴하고 맛도 있어서 저희는 자주 이용했습니다. 또 예카텐부르크에서 저희가 인생 케밥을 만났는데요. 혹시 케바킹 보게 되신다면 반드시 드셔보세요. 크기도 굉장히 크고 맛있는데 110루블밖에 안 해요. 다음은 모스크바입니다. 저희는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직관 유혹을 끝내 뿌리치지 못하고 모스크바 가기 전에 기차표를 취소하고 니즈니 노브고로드 가는 표를 다시 끊었습니다. 니즈니를 들렸다가 모스크바로 갔는데요. 러시아 월드컵 시즌의 특수선이 있기 때문에 기차표 가격은 원래대로 예카텐부르크에서 모스크바 가는 기차표 가격으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예카텐부르크에서 모스크바 가는 기차는 2인 2등석 9,000루블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월드컵 기간이라 숙소가 너무 비쌌는데요. 그래서 3박밖에 있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저희가 묵었던 호스텔은요. 좀 외곽에 있긴 했지만 시설도 깨끗하고 규모가 크고 직원과 주인 모두 너무 친절한 곳이었습니다. 이 숙소도 부킹닷컴으로 예약했는데 3박에 7,500루블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식비로 둘이서 8,700루블 정도 썼고요. 지하철을 딱 2번만 타서 220루블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선 크렘린궁을 갔었는데요. 너무 좋았고 입장료는 500루블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총 지출 비용은 2인 기준 26,000루블이었고요. 하나로 1인당 24만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월드컵 특수 기간이기도 하고 모스크바가 수도이기 때문에 물가가 비싸서 지출 금액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음식점 중에는 무무라는 뷔페를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또 롯데프라자 라운지에 가서 전망을 즐겼는데요. 식사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커피랑 아이스크림만 먹고 나왔는데 다른 분들도 모스크바의 전경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가셔서 커피 한잔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모스크바에는 하이트 진로라는 한인마트가 있어서요. 한국 음식도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요.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2등석 둘이서 10,000루블이었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는 기차 리뷰는 여기 영상에 또 달아놓을게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거주증 때문에 호스텔에 3박을 머물렀고요. 좀 마지막에 쉬고 싶어서 에어비앤비에도 2박을 머물렀습니다. 호스텔은 규모가 꽤 큰 편이었고요. 작지만 부엌도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좋았고요. 침대가 프라이빗하게 가려지는 2층 침대라서 혼성 도미토리였지만 불편하지 않았고요. 화장실과 샤워실이 여러 개여서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숙소도 부킹닷컴으로 예약을 했고요. 3박에 둘이서 3,800루블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개인실이었지만 각자 화장실이 딸려있는 공간이었고 위치도 좋고 시설도 나쁘지 않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세계 여행 중에 유일하게 레이트 체크아웃 비용을 받았던 곳인데요. 몸도 안 좋고 야간 버스를 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상트에서 5박 6일을 있으면서 식비로는 7,400루블을 지불을 했고요. 교통비로는 460루블, 식사 잡비로 530루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총 27,000루블을 썼고요. 1인당 한화 25만원 비용을 썼습니다. 가르송 샌드위치 집은 정말 명성만큼 샌드위치도 맛있고 레모네이드는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지나다 들린 멕시칸 레스토랑은 김치 토티아도 있고 퀘사디아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느린 부부의 러시아 여행 이야기와 비용을 공유해 보았는데요. 여행은 어떻게 다니느냐에 따라서 또 본인 성향이나 스타일,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말 비용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픽업 기간이라 숙박비가 다소 비싼 점도 있었고 유명 블로그 맛집보다는 로컬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시베리아 열차 2등석보다는 3등석을 이용한다면 훨씬 여행 경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러시아 여행 아론섬과 리스트비앙카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